여러분, 가지만 잘 먹어도 당뇨와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다는 말 믿기십니까?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의사의 조언과 여러 연구, 보고를 토대로 가지의 효능과 올바른 활용법을 정리해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지가 왜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유용한지, 그리고 기억력 저하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근거와 생활 속 실천법, 마지막으로 가지와 상극이 될 수 있는 섭취 방식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어디서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엔 밤에 뭐든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 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모든 증상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지는 보라색 껍질이 특징입니다. 그 색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가지 껍질에는 특히 나스닌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지켜줍니다. 그 결과 혈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완화합니다. 칼륨도 들어있어 과다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즉 가지 한 가지 식재료 속에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름철 가지를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느껴지는 담백함과 촉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맛이 아니라 성분입니다. 가지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머지 성분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에는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나스닌, 칼륨,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해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부담을 낮춰줍니다.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은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 성분이 더해져 항염 시너지를 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가지에 이러한 조합을 두고 혈관 친화적 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지의 장점은 단일 성분에 기대지 않는 점입니다. 혈당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완화하며 혈관을 보호하는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다른 영양학자는 가지 껍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나스닌이 바로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좋은 성분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지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질길까 걱정되신다면 굽기나 찌기 같은 부드러운 조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 연구 보고에서는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4주 경과를 보았을 때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내려가고 당화 혈색소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드는 경향은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관찰됩니다. 혈압과 관련해서도 가지 섭취군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평균적으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칼륨과 폴리페놀의 복합 효과가 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지 기능과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나스닌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성향이 있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지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동물 모델에서는 학습 능력 저하가 늦춰지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사람 대상에서는 장기 관찰이 더 필요하지만 항산화 식단의 한 축으로 가지를 포함시키는 접근은 인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식생활 개선을 통한 보조 전략입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약물과 식단을 함께 조절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사례에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식단과 생활 습관이 꾸준히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껍질째 드세요.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이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둘째, 소금은 최소화하세요. 짠 조리는 혈압 관리에 역행합니다. 셋째,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가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해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넷째, 가능한 한 직화로 과도하게 태우지 마세요. 과도한 그을림은 불필요한 유해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사 중간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여섯째, 하루 섭취량은 1개에서 2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키면 속이 편안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지의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은 가지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소량만 두르고 약불로 충분히 익히면 기름 흡수는 줄이고 흡수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은 가지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확장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편 썰어 약불에서 향만 살짝 낸 뒤 가지를 넣어 짧게 조리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추천은 가지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혈관 보호에 상호 보완적입니다. 토마토의 산미는 소금 없이도 풍미를 살려줍니다. 토마토 소스를 활용하면 염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들깨가루를 소량 더해보세요. 들깨의 고소함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반대로 가지와 상극이 될 수 있는 섭취 방식도 있습니다. 첫째, 가지 튀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지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튀김은 칼로리와 포화지방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는 불리합니다. 둘째, 짠가지 절임입니다. 장아찌나 강한 절임은 나트륨 과다의 지름길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위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설탕이 많은 양념입니다. 달짝지근한 양념을 많이 쓰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과도한 고기와의 조합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많이 곁들이면 가지가 흡수한 지방과 더해져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정 건강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칼륨 과다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상 신장이라면 일반적인 섭취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 저하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보고된 사례를 3자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의사는 60대 중반 남성의 식단에 가지를 포함시키도록 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지만 2달간 꾸준히 실천한 뒤 아침 공복, 혈당의 변동 폭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 용량을 점진적으로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잦은 속 더부룩함과 오후 간식 과다가 고민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껍질째 구운 가지를 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달 후 체중이 서서히 감소했고 식후 혈당의 급상승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서는 60대 후반 남성이 짠 반찬을 줄이고 토마토와 함께 조리한 가지 요리를 주 5회 섭취했습니다. 3개월 뒤 가정용 혈압 기록에서 평균 수치가 낮아졌고 혈압 변동성이 줄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가지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식단 전반의 염분과 포화지방을 낮추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섭취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LDL 산화를 억제하고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됩니다. 당뇨 맥락에서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완화하고 인슐린 민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지 쪽에서는 나스닌이 금속이온 결합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경세포 환경을 안정화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사람 대상 연구는 더 축적되어야 하지만 항산화 식단의 일부로 가지를 포함하는 접근은 타당합니다. 자, 이제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섭취량은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둘째, 껍질째 드세요. 셋째,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향신채와 토마토의 산미를 활용하세요. 넷째, 기름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극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간식은 과자 대신 구운 가지로 바꿔보세요. 여섯째, 신장 질환이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일곱째,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조리 팁도 드리겠습니다. 구이의 경우 두께 1cm 내외로 썰어 소금 대신 후추와 허브를 약간 뿌려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아주 얇게 코팅하듯 바르고 약불에서 천천히 굽습니다. 마늘은 편으로 얇게 썰어 초반에 살짝 향만 내고 태우지 마세요. 토마토는 마지막에 넣어 과도한 수분 날림 없이 산미만 살립니다. 볶음의 경우 팬을 예열하지 말고 차가운 팬에 가지를 먼저 올린 뒤 약불에서 수분을 빼듯 조리하세요. 기름은 중간에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 코팅만 해주세요. 찜의 경우 증기로 5분 내외만 익혀 껍질의 색과 성분을 보존하세요. 샐러드의 경우 구운 가지를 식힌 뒤 토마토와 생채소를 곁들이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엽산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항산화 조합이 좋아집니다. 장보기와 보관 팁도 중요합니다. 가지의 껍질 색이 진하고 광택이 나며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단단하고 반발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없고 과도하게 말랑하지 않은지를 확인하세요. 보관은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두되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저온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채소 칸에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척은 조리 직전에 하세요. 오래 담가 두면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문질러 씻고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뒤 조리하면 좋습니다. 식탁 구성 예시도 드립니다. 아침에는 통곡물밥과 구운 가지, 토마토, 삶은 달걀 1개를 곁들이세요. 소금 대신 후추와 레몬즙을 활용해 풍미를 살립니다. 점심에는 된장국 대신 나트륨을 줄인 채소 스프와 구운 가지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오후 간식은 과자 대신 식힌 구운 가지 34쪽과 생토마토 몇 조각으로 대체하세요.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에 가지구이를 함께 놓고 밤양은 소폭 줄이세요. 이렇게 구성하면 염분과 포화지방을 낮추면서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가지는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가요?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혈당약과 함께 식이섬유가 급격히 늘면 약 흡수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용 시간과 간식을 겹치지 않게 조절하세요. 둘째, 혈압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셋째,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껍질의 질감을 불편해하신다면 구이나 찜처럼 부드러운 조리가 더 좋습니다. 넷째 가지의 쓴맛은 어떻게 줄이나요? 소금 절임 대신 레몬즙과 허브를 활용해 풍미를 살리세요. 쓴맛의 대부분은 과숙이나 보관 중 노화에서 오므로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다섯째,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주 46회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편이 부담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한 가지는 껍질의 나스닌과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됩니다. 좋은 조합은 올리브 오일, 마늘, 토마토입니다. 피해야 할 방식은 튀김, 짠절임, 설탕 과다 양념, 과도한 기름진 고기와의 조합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항상 껍질째 드세요.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혈당과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2주가 중요합니다. 습관은 짧은 성공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장을 보신다면 꼭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탁에 한 접시에 구운 가지와 토마토를 올려보세요. 그 다음 날에는 마늘을 살짝 더해보세요. 작은 변화를 14일만 이어가 보세요. 체중계의 숫자보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기분과 컨디션입니다. 가벼운 포만감과 식후의 편안함이 계속된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실패했다고 느껴지면 그날 저녁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지역 그리고 가지를 어떻게 드셔보셨는지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식단을 병행하세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지로 건강하게. 감사합니다.